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나 이메일이나 카톡 또는 블로그 댓글 등으로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 이제 수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지방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수험생들 마무리할 때 842 공부법이나 이제 마무리하는 어떤 관련된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에서 그리고 여러 수험생들을 멘토링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마무리도 사실 과목마다 다들 진도도 다르고 아마 실력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마무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기에 저에게 좀 상담 많이 요청하신 분들 중에서 특정 과목이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과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조언을 드려볼게요. 우선 보통 수험생들이 842 공부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마무리하는 영상을 보고서 그냥 무턱대고 본인도 이제 그런 영상을 보고서 똑같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윤기 변호사님 책 리뷰하면서도 비슷한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요. 842 공부법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기본서든 요약서든 이론을 좀 많이 봤다는 전제하에 또 기출 해독도 어느 정도 되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아웃풋 연습의 문제풀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 과목에 한해서는 이렇게 줄여나가는 공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실제로 해보면은 특정 과목은 이제 기출 해독이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과목은 기출 해독과 기출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되었지만 반대로 문제풀이나 아웃풋 연습이 안 된 과목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과목은 이제 기출 해독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는 기출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고 아웃풋 연습이나 문제풀이도 많이 된 과목도 있을 겁니다. 이 과목에 따라서 각각 공부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특정 과목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기출 해독이나 또는 우선시되는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안 된 과목은 저는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시기에 마무리는 일단 기출에 좀 집중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관련돼서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늘 항상 한 달 전 마무리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릴 때 우선 여러분들이 과목마다 이제 기출이 만약에 해독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 그래서 중요 포인트라는 건 크게 세 가지죠. 요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사나 또는 이제 교재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선별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중요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출 해독을 여러 번 하면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 포인트고 세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 기출 위주로 상위 직렬이나 타직렬 기출은 주요 직렬 기출 포인트 잡히고 나서 그 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내용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출 해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아웃풋 연습보다는 기출 해독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선 순위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아웃풋 연습도 할 수는 있어요. 기출 해독에서는요. 우리가 속어법, 그리고 보통 삭제 작업이 보통 이제 여기서는 또 아웃풋 연습이 되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의 특정 과목이 기출 해독이 충분히 되어 있고 기출 중요 포인트가 암기가 되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아웃풋이나 문제풀이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수험생들의 우선순위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아웃풋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해독에서 우리가 아웃풋 연습을 한다고 하면은 기출 삭제 작업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문제풀이 3단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이 단원별이나 진도별 OX 문제집이나 강사님들의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는 그런 교재면 단원별, 진도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강사로서는 그래도 단원별 교재들은 문제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을 수밖에 없냐면 강사님들도 각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가 있을 거고 그러면 그런 중요 포인트를 문제화시켰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단원별 문제를 푼다고 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원별로 중요 포인트 문제를 풀어보면서 단원별로 뭐가 중요한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단원별 문제집을 풀었는데 내가 만약 틀린 부분이 나온다 할게요. 그럼 그 부분이 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원별로 약점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원별 문제집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과목별 시행착오 기출, 최신 기출 위주로 주요 직렬 위주로 다운받아서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교재를 사서 풀고 싶으신 분들은 뭐 시대고시다 나온 기출이 답이다. 과목별로 시리즈도 있긴 하거든요. 우리가 단원별 기출을 분석을 하고 회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시행착오 기출을 풀어봐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원별 기출은 단원별로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시행착오 기출은 이제 시행착오로 되어 있으니까 랜덤 문제 푸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실제 연습을 할 수 있죠. 뭐 20문제 푸는 연습이나. 그리고 단원별 기출에서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같은 문제를 랜덤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틀리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점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착오 기출도 저는 추천하고요. 특히 시행착오 기출은 최신 기출 위주로 좀 봐주세요. 그러면 그 과목별 최신 기출에서는 문제 트렌드가 또는 출제 범위가 이런 곳에서 나온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가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 제가 늘 영상에서 말하지만 전범위 동형 모의고사는 필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강사님들이 많이 어렵게 내거든요. 강사님들이 보통 이제 어렵게 풀어야지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서 쉽게 풀 수 있다는 전제에 좀 많이 어렵게 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는 양날의 검인 게 점수에 크게 연연을 안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점수에 만약에 좀 연연을 한다, 아니면 자기가 점수 잘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범위 동형 모의사를 푼다고 하면은 점수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행착오 기출이나 전범위 동형 모의사는 저는 실전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행착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목별 순서 정하는 거, 어떤 과목을 먼저 풀어야지 내게 좀 더 잘 맞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국어나 영어는 좀 앞부분에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국어를 처음부터 풀기 힘드신 분들은 한국사 정도는 제일 앞에다 놓고 풀어도 되는데, 언어 과목을 뒤에다 놓고 풀지는 마세요. 왜냐면 앞에 뭐 전공 과목이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은 뒤에 언어 과목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데 제대로 집중 못할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과목은 좀 원래 순서대로 풀거나 좀 앞부분에서 좀 풀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직접 연습을 해보면서 자신과 잘 맞는 과목 순서를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 제가 근데 원래 순서대로 좀 풀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선호하는 과목 순서를 정한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럼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수강생분들 훈련시킬 때는 원래 순서대로 좀 하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어는 20분, 영어는 30분, 다른 과목은 10분에서 15분, OMR 카드는 10분.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넘어갈 것 같은 과목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넘어가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더 오래 잡고 있다가는 뒤에서 정작 풀 수 있는 문제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어려운 문제 나온다. 근데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세워 표시하고 넘어가세요. 왜냐면 그거는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입니다. 이런 연습이 잘 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문제 보자마자 이거는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다. 빨리 넘어가야지. 그럼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빨리 다 맞추자. 그래서 만약에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 두 문제 나왔다고 하면은 그 두 문제 빨리 넘어가고 18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그걸 맞추려고 여러분 접근했다가 시간에 뺏기고 당황하고 정작 풀 수 있는 뒤에 있는 다른 과목들 문제들을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는 어느 과목에서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가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 풀면 난데도 못 푼다. 넘어가지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각 과목별로 이렇게 100점 방지용 킬러 문제를 넘어가고 거기서 확보한 시간을 다시 여러분들 부족한 과목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OMR 카드는 그냥 10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좀 적어보시고 남는 시간에 다시 또 어려운 문제 들어가시고 거기서는 이제 보기형 수업을 푸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연습도 했어요. 그럼 네 번째군요. 자, 네 번째에서는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를 풀든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 집중력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계속 유지하는 연습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틀린 문제 체크할 때 두 가지겠죠. 지역적인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건 그냥 지역적인 문제구나. 하지만 만약에 여기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렸다. 그거는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실수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MR 카드 전문 연습도 꼭 해보세요. OMR 카드 교체하고 나서 당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너무 신경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풋 연습을 하시되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하는 데까지 하고 가세요. 대신에 아웃풋 연습을 하는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기본소사 요약서 그리고 기출 해독을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기출 해독을 할 때는 중요 포인트가 혹시 잡히신 분들은 이제 최신 기출 위주로 타직렬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조금씩 확장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수험생들인데 기본서나 요약서도 많이 보셨고 기출 해독도 많이 하셨고 문제풀이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재시생 분들이나 그런 수험생분들은 842 동부포처럼 이제 정리하는 게 필요했죠. 그런 수험생들 보통 만약에 한 달이 남았다고 할게요. 그럼 한 달 남은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했던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빠르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빠르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중요 포인트를 이전에는 암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봐가지고 잊어버린 거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중요 포인트 위주로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만약에 1주나 2주가 남았어요. 지금 이제 2단계에 속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직 암기가 안 된 것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딱 하루 남았어요. 하루 남았을 때는 중요 포인트 중에서 암기가 안 된 것만 이제 마지막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어차피 시험장 갈 때는 그때까지 아는 거는 내일도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가 안 된 거 위주만 마지막으로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시험 전날에는 여러분 자기 전에 한번 내 시험 보는 거를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돌려보는 거죠. 내 시험장 갔을 때 뭐 다리가 떠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은 막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어떡하지? 넘어가는 연습을 할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이 어려움을 예측하면은 시험장 갔을 때 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방법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과목별로 진도에 따라서,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각 과목별로 진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효과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영어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 경찰, 소방, 그리고 편입 수험생들 중에서 혹시 뭐 수험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뭐 메일이나 카톡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 상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남은 시간도 열공하세요.